이제 그만 나가라. 너 같은 거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아들 훨씬 잘 나갔을 거야.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도장 찍어. 빨리. 내 얼굴 보는 거 지긋지긋하다. 남편이 차갑게 명령했고 옆에선 새 여자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미경입니다. 오늘 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밤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남편 박준호가 이혼 서류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는 그의 새로운 여자 최유리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어요. 언니도 이제 포기하세요. 준호 오빠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유리가 제 팔을 살짝 밀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미경아, 너도 알잖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준호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참아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아, 친정이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라. 밥이나 제대로 해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다 내 탓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미경아, 절대 먼저 드러내지 마라. 반드시 시간을 두고 사람을 지켜봐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도장 찍어. 준호가 빨간 도장을 제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집어들고 이혼 서류에 천천히 찍었어요. 됐어? 이제 만족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유리가 준호의 팔짱을 끼며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저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제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1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때가 되면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도 돼.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라. 아버지는 겉으로는 동네 작은 가게를 하며 검소하게 사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니실 때도 항상 소박한 옷을 입으셨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우리 집을 가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는 어떤 분이셨는지 말이에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경 씨, 저는 김 부장입니다.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연락드렸어요. 목소리가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내 중앙로에서 뵙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없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복도에 다른 세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산책 나왔어요. 저는 대답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혼자 이른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네요? 카페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곧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어요. 중앙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항상 조용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가끔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들이 지금에서야 이해가 됐어요. 미경아,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중앙로에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미경 씨시죠? 저는 김철수 부장입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아침이었어요. 김철수 부장님을 따라 걸으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미경 씨, 여기입니다. 김 부장님이 7층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아버님 소유였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께서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계셨죠. 김 부장님이 건물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미경 씨 명의로 정리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김 부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1층은 카페, 2층은 미용실, 3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요. 7층은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시던 사무실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김 부장님이 찻잔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이 건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셨는지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월 임대료만 5천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6억이 넘죠. 김 부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아버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특별하셨어요. 특히 사위 되시는 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지 않게 보셨죠. 김 부장님이 찻잔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진짜 모습을 보려고 말이죠. 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 이제 이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김 부장님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통장, 모든 게 미경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호와 유리는 카페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준호야, 미경이 소식 들었어? 유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뭔 소식?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지내고 있다던데. 유리가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친정도 가난한데 갈 곳이 어디 있겠냐.
준호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저런 거지랑 살면 오빠 인생도 망치니까. 그치.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돼. 준호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호야, 미경이 그년 소식 들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정말로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다더라.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역시 가난한 집 딸이라더니 맞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어. 어머니 말이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 준호한테는 안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유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하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준호야, 너희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고기 먹자. 축하할 일이잖아. 네, 어머니. 유리랑 같이 갈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리가 말했어요.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미경이 언니가 우리한테 빌붙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걱정 마. 미경이는 자존심이셔서 절대 우리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준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 혹시 미경이 언니가 우리 방해하러 나타나면 어떡하죠? 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뭘 방해해? 이제 남남이잖아. 준호가 유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 무렵 저는 김 부장님과 함께 건물 각 층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 미용실 사장님은 아버님과 15년째 거래하고 계세요. 김 부장님이 2층 미용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임대료를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는 분이죠. 3층 회계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각 층을 살펴봤어요. 모든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임차인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하셨어요. 김 부장님이 설명했어요. 돈만 보고 들여보내지 않으셨죠.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공실이 거의 없고 문제도 없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 이제 이 모든 걸 직접 관리하셔야 해요.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물론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최종 결정은 미경 씨가 내리셔야 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혹시 제 남편 회사가 이 건물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준호 씨 회사가 우리 건물 1층 카페에서 종종 회의를 하긴 해요. 아, 그리고 준호 씨 회사 사장이 아버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제가 놀라서 김 부장님을 쳐다봤어요. 그분이 가끔 아버님께 사업 조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준호 씨를 그리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죠? 아버님 말씀이 자기 아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리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미경 씨, 아버님이 한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수보다는 자립이 먼저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면서 이 일을 배워보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경 씨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김 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유리는 시댁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건배.
우리 준호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기뻐요. 이제 준호 오빠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유리가 교태를 부리며 말했어요. 유리야, 너는 정말 우리 준호한테 잘 어울려. 시어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 며느리 감이 아니었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리가 맞장구를 쳤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속 시원하지?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홀가분해요. 준호가 술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이제 유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결혼식 올려라.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이틀 후, 저는 김 부장님과 함께 건물 운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오늘은 임대료 수금하는 날입니다. 김 부장님이 수금 대장을 펼치며 말했어요. 직접 받으러 다니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계좌로 들어오는데 가끔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침 엘리베이터 벨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박 원장님,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분이 새로운 건물주이신 한미경 씨입니다. 박 원장님이 저를 보며 깊이 인사했어요.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2층 미용실 하는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 가져왔어요. 박 원장님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따님도 그렇게 생기셨네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미용실에 오세요. 머리 한번 예쁘게 해드릴게요. 박 원장님이 친근하게 제안했어요. 감사해요. 기회되면 꼭 갈게요. 박 원장님이 돌아간 후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박 원장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15년 동안 임대료를 하루도 늦춘 적이 없어요. 아버님도 그런 분들을 좋아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안목에 감탄했어요. 한편 그 시각 준호의 회사에서는 급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회사 사장이 준호를 부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한대. 사장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한 회장님이요? 왜 갑자기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해주시고 그냥 앞으로는 거래 안 한다고 하시네. 사장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한 회장님께 직접 연락해 보세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럴까? 너도 같이 가자. 사장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네, 사장님. 그들은 급히 한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회장님,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신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은 신뢰로 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한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 개인사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해. 한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개인사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아. 한 회장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경 씨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거든.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한 회장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사장이 애원했지만 한 회장은 돌아서 버렸어요. 미안하지만 결정된 일이야. 그들은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어요. 준호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한 회장 거래가 우리 매출의 절반인데. 사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죠. 준호가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 무렵 저는 김 부장님과 함께 1층 카페에 내려가 있었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이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님이시군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5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죠. 카페 사장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저희 카페에 회사 사람들이 자주 와서 회의해요.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CNC라는 회사인데 사장님이 아는 분이실 거예요. 카페 사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봤어요. 준호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아, 그 회사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회사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회의할 때 다들 심각해 보여요. 카페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구나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김 부장님이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남일이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 구한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제 취향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가식이 느껴졌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시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친근하게 굴었어요. 괜찮습니다.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준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김 부장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경 씨,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누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석주 회장님이세요. 아버님과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 말씀 들었어요. 저는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인사하러 오신다고 하시네요.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건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쯤 한 회장이 도착했어요. 60대 중반의 풍채 좋은 분이었습니다. 미경 씨지? 한석주라고 해. 한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경입니다. 저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미경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 딸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 한 회장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미경 씨 명의로 정리하신 거야.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회장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미경 씨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한 회장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경 씨,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한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깊이 인사했어요. 한 회장이 돌아간 후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복 많으시네요. 한 회장님 같은 분이 후원해 주신다니.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 3시쯤 저는 1층 카페에서 임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카페 사장이 급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밖에 CNC 회사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카페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준호와 유리가 건물 앞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카페 사장이 유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준호 씨의 새 여자친구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그런데 왜 여기서 만나는 거죠?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며 서류 정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준호와 유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이 인사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준호가 주문하며 말했어요. 유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여기 정말 고급스럽다. 건물도 새 것 같고. 그러네. 우리 회사 사장님이 왜 여기서 회의하자고 했는지 알겠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서류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다행히 준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오늘 한 회장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별로야. 완전히 거절당했어. 준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짜요? 그럼 어떡하죠? 유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모르겠어. 사장님도 당황하고 계시고. 준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오빠, 혹시 미경이 언니 때문인 건 아니죠?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미경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한 회장님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카페 사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손님, 혹시 이 건물 사장님과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왜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새로 바뀐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나이도 젊으시고 예쁘시고. 카페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전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유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따님이 물려받으신 거죠. 카페 사장이 설명했어요. 따님이요? 몇 살이나 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제 또래인 것 같던데요. 30 후반 정도? 카페 사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혹시 눈치채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 사장님 성함이 뭐예요? 유리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한미경 씨요. 정말 단아하고 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카페 사장이 대답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한미경이요? 준호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카페 사장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준호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로 얼굴을 가리며 숨었습니다. 오빠, 설마 미경이 언니예요? 유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말이 안 돼. 미경이가 이런 건물을 어떻게 가져?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요? 유리가 애써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럴 거야. 미경이가 이런 곳에 사장일 리 없어. 준호도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 한미경 씨가 언제부터 여기 사장이 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부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카페 사장이 대답했어요. 준호와 유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우리 가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유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가자. 준호도 급하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카페를 나간 후 카페 사장이 제게 왔어요. 사장님, 아까 그분들이 사장님 아는 사람 같던데요? 네,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카페 사장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장님이 내려왔어요. 미경 씨, 무슨 일 있었나요? 아래가 소란스럽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혹시 준호 씨 관련된 일인가요? 김 부장님이 눈치채고 물었어요. 네, 카페에 왔다가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놀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미경 씨는 괜찮으세요? 김 부장님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네, 전혀요. 오히려 시원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한편 밖으로 나온 준호와 유리는 혼란스러워 했어요. 오빠, 정말 미경이 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유리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건물주가 된 거지? 준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난 건 아닐까요? 유리가 추측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미경이 언니가 돈이 있다면 우리한테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복수라니 뭘 복수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준호가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유리가 말했어요.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경아, 나야. 준호한테 들었는데 네가 무슨 건물 사장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아버지가 물려주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뭐, 너희 아버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있었나 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경아,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 미안해. 시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그래도 우린 가족 아니야?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가족이요? 제가 반문했어요. 이혼했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부장님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미경 씨, CNC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정기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거절하세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미경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CNC 회사가 요즘 상황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아요.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구나요.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들었어요. 한 회장님이 거래를 끊으시고 나서 다른 곳들도
연쇄적으로 빠지고 있다네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경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네. 김 부장님이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건물 운영에 집중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건물 운영이 꽤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각 층을 둘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 3층 회계 사무소에서 계약 갱신하러 온대요. 김 부장님이 스케줄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조건은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성실한 분들이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전 10시쯤 3층 회계사무소 소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 갱신하러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저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따님도 똑 닮으셨네요. 소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CNC라는 회사에 대한 소문 들으셨나요?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문인가요? 제가 관심 없는 척 물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던데요. 소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구나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 회사 사장이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장님이 덧붙였어요. 힘들겠네요.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무렵 CNC 회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다음 달까지도 못 버텨. 사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사장님,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시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거절당했어.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 사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돈 빌려줄 사람을 찾아보시죠. 준호가 다시 제안했어요. 누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 다들 우리 상황 알고 있는데.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혹시 한 회장님께 한 번 더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여러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안 받으셔.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내 개인 인맥은 없냐? 사장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경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장이 후회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사장님, 미경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한 회장님이 미경이 아버지와 친하셨잖아. 혹시 그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건 아닐까? 사장이 추측했어요. 준호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미경이가 건물주라는 사실과 회사 상황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미경이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부탁해봐. 사장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경아, 나 준호야. 준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경아,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부탁했어요. 왜요?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경아, 제발.
정말 중요한 얘기야. 준호가 애원했어요. 전화로 하세요. 저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네가 한 회장님께 우리 회사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준호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한 회장님이요? 왜 제가요? 제가 모르는 척 물었어요. 내 아버지와 친하셨잖아. 네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준호가 설명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거절했어요. 미경아,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준호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건 준호 씨 일이고 저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그래도 뭐요? 제가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혼할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미경아,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그럼 돈을 빌려줘. 내가 갚을게. 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돈이요? 제가 웃었어요.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미경아, 제발. 정말 급해. 준호가 체면도 버리고 애원했어요. 준호 씨,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네요. 저는 비웃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계속 사과했어요. 사과는 됐고 전화 끊을게요. 미경아, 잠깐만. 준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부장님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미경 씨, 어젯밤에 누군가 건물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대요. 누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30대 남자 한 명이었다는데요.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CCTV에 찍혔나요? 네, 확인해 보니 준호 씨 같던데요. 김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출입을 통제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너 준호랑 통화했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네, 통화했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미경아, 그 애가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시어머니가 부탁했어요. 왜 제가 도와줘야 하나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시어머니가 애원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나시죠?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미경아,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사과했어요.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미경아, 제발.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유리가 혼자서 건물 앞에 나타났어요. 경비 아저씨가 즉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젊은 여자 한 명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여자가 또 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보고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단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지시했어요.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고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 사장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여자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커피 한 잔만 시켜놓고요. 그냥 두세요. 손님이니까요. 저는 관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모든 게 드러난다. 정말로 그런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유리는 여전히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그 여자가 또 왔어요. 이번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네요. 그냥 두세요. 뭔가 사정이 있나 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내려가 볼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유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언니, 유리가 급하게 제 앞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제발 준호 오빠 좀 도와주세요. 유리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어요. 왜 제가요? 제가 반문했어요.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를 무시하고 비웃고 정말 잘못했어요.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언니, 제발이요.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유리가 계속 매달렸어요. 착한 사람이 아내를 내쫓나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유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발 언니만 도와주시면 오빠랑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유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만해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저는 유리를 말렸어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유리가 간절히 물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도움은 줄 수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카페 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미경아. 준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유리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준호가 유리에게 말했어요. 오빠, 언니가 안 들어줘요. 유리가 울며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 좀 얘기하자.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돌아서려 했어요. 미경아, 제발.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 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경아, 정말 급해. 우리 회사가 다음 주면 문 닫아야 해.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그건 준호 씨 문제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미경아, 우리가 결혼했을 때 행복했잖아. 그 시절 생각 안 나? 준호가 과거를 끄집어냈어요. 행복했나요? 언제요?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요? 준호 씨가 저를 무시할 때요? 준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아, 그때는 내가 어렸어. 철이 없었다고. 철이 없어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저는 일어서려 했어요. 미경아, 그럼 돈만 빌려줘. 이자도 제대로 줄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어요. 5억이면 돼. 아니 3억만이라도.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3억이요? 저는 놀란 척했어요.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 준호가 기대 섞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많이가 아니라
왜 제가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경아, 준호가 소리쳤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아, 제발. 정말 죽을 것 같아. 준호가 애원했어요. 죽지 않아요. 그냥 가난해질 뿐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면서.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올라가 볼게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미경아, 잠깐만. 준호가 뒤쫓아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7층에 올라가자 김 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아래가 시끄럽던데. 네, 괜찮아요. 저는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준호 씨가 또 왔군요. 김 부장님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네,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아니죠?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나저나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김 부장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뭐요? CNC 회사가 이번 주 안에 사무실을 비워야 한대요. 김 부장님이 설명했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3개월치를 밀렸다고 하네요. 그렇구나요.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 집도 경매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 부장님이 덧붙였어요. 정말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망하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경아, 너 준호 만났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만났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을 말했어요. 미경아,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그럼 우리 집이라도 지켜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집이요? 응, 은행에서 경매에 내놓는다고 해.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경아, 우리가 갈 곳이 없어.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갈 곳이 없으면 전세라도 구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전세금도 없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월세라도 구하세요. 미경아, 정말 매정하구나.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를 매정하게 만든 건 어머님들이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건물 앞에 이삿짐 차가 와 있었어요. CNC 회사가 짐을 빼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저 회사가 오늘 완전히 나간대요. 김 부장님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요? 빨랐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호 씨도 보이는군요.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창밖을 보니 준호가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불쌍하긴 하네요. 김 부장님이 동정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강해지셨어요. 김 부장님이 감탄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으시네요. 경비 아저씨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위를 올려다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경아, 미경아. 하지만 저는 창문을 등지고 서류 정리에 집중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8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 새로운 임차 희망자가 와요. 김 부장님이 스케줄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어떤 업종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IT 스타트업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고요. 좋네요. 만나보죠.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오전 10시에 20대 후반의 젊은 남녀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솔루션 대표 강민수입니다. 젊은 남자가 활기차게 인사했어요. 저는 공동대표 이지영이에요. 옆에 있던 여자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민수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네, 들어볼게요. 저는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달 앱이나 병원 예약 앱 같은 거요. 지영이가 설명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만큼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민수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훌륭해요. 임대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아직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지영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처음 6개월은 50% 할인해 드릴게요. 대신 사업이 안정되면 정상 요금으로 하는 걸로 해요. 제가 제안했어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기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걸 응원하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변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이었는데. 그래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도 이런 결정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김 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박 원장님이 올라오셨어요. 사장님, 머리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에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박 원장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녁에 2층 미용실에 내려갔어요. 사장님,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세요? 박 원장님이 물었어요.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요.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짧게 자르고 펌도 해드릴게요. 박 원장님이 가위를 들며 말했어요. 2시간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예쁘시죠? 박 원장님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 사시는 것 같아요. 박 원장님이 말했어요. 네,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나야. 오늘 시간 되나?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서. 괜찮으면 저녁에 만나자. 어떤 분이세요? 내 친구 아들인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의사고 나이도 미경 씨랑 비슷해.
한 회장님이 설명했어요. 회장님,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미경 씨, 혼자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 한 번만 만나보자. 한 회장님이 권유했어요. 그럼 가벼운 만남으로요.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소개할게. 이분이 박준영 원장이야. 한 회장님이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미경이에요. 저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혼자서 사업도 잘하고. 한 회장님이 자랑했어요. 회장님,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도 한 회장님께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준영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미경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준영이는 미경 씨 집까지 바래다 드려. 네, 회장님.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준영이 말했어요. 미경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준영이 배려심 있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좀 신중한 편이라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해요. 준영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영이 말했어요. 미경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운영하는 건물 1층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제안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뵐게요. 준영이 기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제 일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건물은 모든 층이 성실한 임차인들로 가득 찼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부장님이 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4층 테크솔루션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대요. 50억 원이나. 정말이요? 민수 씨와 지영 씨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네, 그래서 임대료 정상 납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층수도 늘리고 싶다고 해요. 정말 잘 됐네요. 5층도 비어 있으니 연결해서 쓰시라고 해요. 저는 흔쾌히 결정했어요. 미경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김 부장님이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와 지영이가 직접 올라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결과예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처음 6개월 임대료 할인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지영이가 덧붙였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에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준영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어디인데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깜짝 선물이에요. 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7시에 뵐게요. 저는 기대를 품고 대답했어요. 저녁 7시 준영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미경 씨, 오늘 정말 예뻐요. 준영이 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준영이 신비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강변에 도착하니 작은 요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져요. 저는 감탄했어요.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오는 곳이에요. 미경 씨와 함께 오고 싶었어요. 준영이 제 손을 잡고 요트로 안내했어요. 요트에서 바라본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미경 씨,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준영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준영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경 씨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한 회장님께 들었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과거 일이에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존경해요. 준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강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경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준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준영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미경 씨, 저 유리예요. 유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준호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병인데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요.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했어요.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들었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병문안 와주세요. 유리가 애원했어요. 죄송하지만 갈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언니, 오빠가 계속 언니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그건 준호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매정하세요. 유리가 울며 말했어요.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언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준영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과거 일이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니. 준영이 감탄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제가 불행해져요. 그럴 필요 없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준호가 병원에 있는 거 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네, 들었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미경아,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죄송하지만 갈 수 없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미경아, 그 애가 계속 너를 찾고 있어. 그건 어머님이 달래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정말로 모든 걸 끝내려는 거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시어머니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김 부장님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미경 씨, 준호 씨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시어머님도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네요. 힘드시겠어요. 저는 동정하지 않고 사실만 인정했어요. 미경 씨 정말 변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아픈 만큼 강해진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 더 소중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모든 것 잘 지켜나가겠어요. 다음 달부터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경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 회장님이 제 계획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투자해 줄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한 회장님이 지원을 약속했어요. 6개월 후 제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준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미경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영이 반지를 꺼내며 프러포즈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건물 임차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러 왔어요.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민수와 지영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 회장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미경 씨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준영 씨와 함께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과거는 저물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이 제 옆에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경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영이 약속했어요. 저도 준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렸더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한미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맨몸으로 쫓겨났던 그 밤, 미경이는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절대 먼저 드러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사람을 지켜보라는 그 말씀이 결국 그녀를 구원했죠.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분노하는 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시간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경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